한 몇 가지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짬뽕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의 뒷마당에 여우가 살았고, 아, 원래 이런 게 정상이구나.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식사 시간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비록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이 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청년에 집착하고 있어요. 거기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의 젊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나라고 하고요. 현재는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기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원래는 야생영장유학을 전공했고, 저술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강연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활동가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짬뽕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이 좋았던 것은, 물론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고, 그것도 더운 데서도 몇 년 보내고 추운 데서도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식생대의 서식지의 친근감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됐어요. 제가 덴마크에 가서는 또 덴마크대로 집의 뒷마당에 여우가 살았고, 다람쥐나 이런 건 당연히 너무 많고, 한 10분 걸어가면 있는 저쪽 공원과 호수 안에는 언제나 백조나 이런 오리들이 있었고, 근데 물론 한국에서도 당시에 저는 게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한국을 나왔는데 곤충 채집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었고, 여치, 왕기뚜라미, 땅강아지, 요즘엔 땅강아지 구경도 못 하는데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못 보셨죠? 아파트 공원에서 그냥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없어진 것이지 최근에. 제가 특별히 더 운이 좋았다고 하긴, 어떤 부분은 그랬지만 누구나 자기 고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냥 볼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오히려 스리랑카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제가 열대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따뜻하고 습하고 이래야지 생물이 많이 번성해요. 우리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불쾌 지수가 높니 어쩌고 하지만 사실 그게 생물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들 포함해서, 예,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서 어렸을 때 하도 많은 생물이 살고, 심지어 화장실에 안에 뱀이 들어와 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것을 꽤 다반사로 보다 보니 먼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 나라의 그런 생물 다양성, 풍요로움 덕분에 원래 이런 게 정상이구나 라는 것이 처음부터 기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게, 거의 아무런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으셨고,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식사 시간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약간 지겹도록 들었고요, 그런 거를. 어떤 전형적인 압력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 되게 지금 와서 보면 그거보다 더 값진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그 회오리에 안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소용돌이 속에 좀 빨려 들어가는 그 힘을 가진 나라고, 저도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향력과 싸우게 해줬죠, 부모님이. 오히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은 집안에서도 똑같은 그 잔소리를 들으니까 안팎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힘든 건데, 저는 안에서는 거의 안 시달렸습니다. 오히려 안에서는 항상 그걸 더 지지해 줬었죠. 그래서 한국 외부에서는 시달렸지만 워낙 안에서 튼튼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쉽게 맞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정말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가장 큰 생각이 뭐였냐면, 왜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성숙한 척을 할까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어떤 화두였어요. 왜 뭔가를 꼭 선택해야 하는지, 왜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왜 독립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왜 이렇게 한쪽으로 분화되어야 하는지가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은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고르라는 식이죠, 한마디로. 저는 그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많은 습관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장난감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만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나? 왜 취미를 변화 발전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거의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을 연구하게 된 것도 어렸을 때 한 거 그대로 그냥 유지한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있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에 딱 하루, 이게 진짜 하루인지 아니면 여러 하루가 평균이 난 어떤 허상인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아무것도 못할 때였어요. 아무것도 잘 안 되고 연구는커녕 긴팔원숭이를 발견해도 쫓아다니는 게 안 되고 한 3, 4초면 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허탕치면서 돌아오는 때가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하루날 그 정글에서 딱 나오는 순간 그렇게 스스로가 그냥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룩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한마디로 옆에 칼 차고 쌍안경 딱 메고 완전히 흑 범벅이 된 상태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런 모험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비록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이 길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내가 언젠가 다시 이 순간을 생각하리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니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해도 새로운 거 발견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뭐 수천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과학자가 정말 땀 흘려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데이터와 분석을 그렇게 많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틀 안에서의 얘기고, 과학이라는 것이 되게 위대한 인류의 어떤 발명품이긴 한데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개별 생물이 왜 이랬나 저랬나를 답을 잘 못해요. 통계를 쫙 모아서 분석해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제가 연구했던 존엄이 왜 저렇게 다리를 꼬우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 되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연구를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사실 과학이 불충분한 거죠. 그러면 박사님은 과학의 불충분함을 느끼면서 계속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계의 본격적 커리어를 이제는 완전히 학계 쪽으로 안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계도 느끼고 꼭 한계보다도 제가 현대 과학이 아주 딱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활동도 하면서 여러 영역에 걸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좀 융합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모든 종들은 이기심이 있는데, 이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몸을 보존하는데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줄 경우에 방어하는 정도의 이기심이지 선제적인 이기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선제적인 건 뭐냐면은 저기서 뭐가 나타나니까 저 자체를 아예 홀라당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선제적인 것. 누가 갑자기 날 공격하거나 어떤 모기가 날 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내친다든가 이런 거가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한 동물의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자기 보존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또는 선제적이 아니더라도 과잉으로 아예 전부 저쪽을 없앤다든가 아예 태워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생명의 삶의 가능성 자체를 소진시켜 버리는 거 있죠. 지금의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도시라는 서식지, 그게 가장 특징이 뭐냐면 다른 동물들이 아예 없게끔 만든, 생물들이 아예 없게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가장 큰 잘못이고 우리 가장 큰 죄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가야지만, 그래서 진짜 공존하는 쪽으로 우리 말만 쓰길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하지는 않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좀 멍하니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비우는 과정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자체가 괜찮은 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잼 또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은 너무 채워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연이 그래서 좋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자연은 그 자체로는 어떤 경험의 방향성을 결정지우지 않아요. 현재 문명이 갖고 있는 다른 공간과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 경험의 방향이나 모드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카페에 들어가서 뭘 시켜야 되고, 뭐 어떤 방향으로 앉아 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뭐 써야 되니 벗어야 되니 이런 식의 것들,
예,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어려워지죠.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정말 환경이 이토록 피폐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멍하니 있을 수가 없고, 어딘가에 가면 뭐 여긴 앉아도 되니 안 되니, 돈을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냥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래도 제 어린 시절엔 조금은 더 있었고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과 자연스러움과 야생성과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간 외 세계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동물, 식물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거기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의 젊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내가 왜 그러면 안 그래도 내 인생 바빠 죽겠는데 뭐 기후변화 이런 거 나 신경 쓰고 싶고, 본인의 삶이 다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또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상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청년에 집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젊은 시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젊은 애들만 알고 있는 유행어가 있고, 늙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알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쪽팔려 하고, 그래서 젊은 애들을 약간 숭상하듯이, 이런 것이 어떤 문화냐면 결국 젊으면 한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고 안 젊고란 구분이 별로 없어야 오히려 젊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을 통으로서 대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청년들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현재에 살지 못하느냐. 현재라는 것은 그냥 지금 둘러싼 환경과 내가 마주치고 있는 사람, 너무 다양한 동시에 다발적인 우주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특히 핸드폰 때문에. 내가 누굴 만나면서 다른 사람이랑도 채팅을 하고 무슨 다른 소식을, 뭐 피드를 받고 있고 막 이런 거. 그 자체가 내가 여러 우주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자체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저는 지금의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또 다른 무기가 많이 있는, 또는 다른 혜택도 많이 있는 세상이니까. 물론 코로나와 지금 뭐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토록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딱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기가 진짜로 좀 본질에 더 접근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본질과 소외되게 하는 장치들이 많아서 지금의 청년들은 그거에 오히려 좀 천착하길 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덮개와 그런 포장지들을 좀 뜯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